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자, 한국 정치를 시원하게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합니다. 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홍문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이 코너에 함께하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먼저 노 의원님 오늘 첫 시간이신데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 해주시면. 예, 반갑습니다. 우리 황보선 우리 저 진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오늘 아침 뉴스 프로 함께하게 됐는데요. 예, 이제 새로운 정치 지형도 새롭게 많이 변하고 있고요. 청년 정신을 정치에 이제 보여줘라 하는 게 이제 국민들의 바람인 것 같고요. 이 무기력한 정치, 국회고 정치고 이게 무기력하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정치 이제 좀 바꿔보라는데 여기에 같이 이제 동행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확실하게 동행 안 하면 내년 대선 국물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는 확실하게 정치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 홍표 의원님, 저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노웅래 의원님 환영 말씀 좀 한마디. 예, 제가 평소 국회 한 300명 의원들 계신데 존경하고 있고 또 항상 정론을 펴주시니까 여야를 초월해서 아주 우리 아마 국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저 소중한 분으로 평소 생각하고 있는데 또 파트너가 돼서 아주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그리고 며칠 전에요. 그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내정되셨다고요, 노웅래 의원님. 예, 지금 뭐 아직까지 내정밖에 안 된 거고요. 오늘 이제 이사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이제 민주연구원 우리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원장직을 수행해서 이제 대선 핵심 공약을 만드는 거죠. 대선 앞두고 있어서 우리 이제 4기 민주정부 집권을 위한 정책 비전 그리고 핵심 공약 만들어내는데 책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이 두 분 토론만이 아니고요, 또 민주연구원장으로서도 또 모시고 많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정부의 실정을 비판했는데 경제는 폭망했다. 부동산은 지옥이다. 대통령께서는 부끄럽지 않냐 이렇게 했습니다. 또 심지어 여당이 수구 꼰대 기득권 됐다고도 하고요. 참 신랄한 비판인데. 자, 노웅래 의원님 이거 너무 일방적인 비판인가요? 그러게요. 어저께 김기현 원내대표가 말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가 국민의힘에 얘기했던 내용을 거꾸로 말을 얘기를 하니까 수구 꼰대 기득권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다 덧붙여 갖고 영남 패권주의 정당이다. 뭐 전에 우리 선거법 개정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는 바람에 이제 가짜 정당도 생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부패 정당이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그냥 거꾸로 우리가 이제 수구 정당이냐 꼰대 정당, 기득권 정당이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이제 정치 지형이 바뀐 거죠. 이제는 아마 50대 50에서 이제 개혁과 혁신에 이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제 정당이라는 것도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 이제 기존의 질서나 기존의 기득권 인정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연공서열도 없는 거죠. 실력으로 붙는 거죠. 공정한 경쟁을 해서 이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정당, 안 맞는 정책 그리고 안 맞는 그런 입법이라 그런다면 국민한테 단호하게 아마 평가받고 이제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은 좀 그 김기현 원내대표의 비판 중에 뭐 날선 비판들 그래도 수긍할 만면은 있다. 뭐 지금 부동산 문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책을 24번, 25번 발표했는데도 이렇게 두더지 잡기처럼 이렇게 쫓아가마는 정책이었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이러한 대책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걸 이제 극명하게
이제 표현한 게 벼락거지 아닙니까? 예. 벼락거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값은 2배, 3배, 4배까지 올라서 예. 또 세금이 또 오르니까 또 세금 올랐다고 불만이 있는 거고 예. 또 집 없는 분들은 벼락거지가 돼서 집 살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살던 사람이 경기도에서 살던 분은 더 지방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예. 이러한 주거 문제에 대한 고통을 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 네. 이제 그동안 우리는 공급도 부족하지 않다. 전체 주택 보급률이 105%인데 뭐가 부족하냐 이랬지만 예. 실제로는 110% 돼야지 예. 집이 사고 팔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게 10개 중에 전체 10개 중에 8개 잘하고 2개 못해도 예. 야당은 또 그걸 지적해 주는 게 맞는 거고요. 예. 그래서 부동산 문제도 우리 문제의 심각성 알고 네. 이제 주거 문제 해결하도록 예. 지금 뭐 100만 원 공급하고 그리고 뭐 종부세, 예. 심지어는 양도세까지 예.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라면 우리 정체성과 안 맞고 우리가 그동안 반대했던 수단이라도 예. 가감히 도입해서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각오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이제 어제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 비판, 뭐 물론 이제 방금 노무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긍한 부분, 받아들이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현 정부가 잘한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 뭐 잘한 것보다는 너무 예. 잘못한 게 많으니까 예. 아마 이렇게 어제 원내대표가 표현을 했고 예. 지금 노웅래 위원이 몇 가지 시인하신 바와 같이 저렇게 여야가 이제는 사실을 놓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 네. 그런 정치가 전 발전 정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4년 동안의 평가가 여당이 이제는 수구가 돼버렸고 그리고 꼰대 정당이 되고 기득권을 넘어 남용하고 그리고 이제 독선적으로 가니까 예. 저런 문재인 정부 4년의 평가가 오늘의 현실이 아니냐. 그래서 어제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이 김기현 원내대표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그와 같은 표현을 했는데 예. 저는 적절한 표현이었고 또 저렇게 해서 저거를 노웅래 위원 말씀대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우리도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예. 이것이 나는 새로운 정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정치다 해서 어제 김기현 대표의 그 표현과 그 연설의 내용은 예. 아주 적절했고 잘한 것이다. 이제 답은 예. 대통령이 어제 물은 대로 대통령이 이제 해줘야 됩니다. 외국에서 이제 어제 뭐 오신문행인데 이제는 야당의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 거기에 대한 답을 할 때가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홍문표 선배님이 네. 질문을 했는데도 우리 네. 여당 네. 민주당 잘한 거 정부 잘한 거 있냐 예.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셔갖고요.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예. 우리가 아무리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뭐 어떻게 하던 간에 그래도 예.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는 방역 모범 국가인 건 사실 아닙니까? 외국이 예. 좀 벤치마킹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어렵고 힘들어서 소상공인 뭐 많은 분들이 다 목에까지 불만이 찰 정도로 힘들지만 예. 그래도 작년 경제 성장률은 예.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최고 아닙니까? 예. 우리는 마이너스 1.9였고요. 네. 뭐 미국, 일본, EU까지 하면 네, 네. 4% 마이너스 4, 5 그리고 뭐 8, 9 이렇게 됐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국민들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딴 나라 비교하면 노력하고 있다,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홍 의원님 방금 노인 말씀하신 부분은 그래도 노연의 첫날이라 공격을 않는데 자화자찬이죠. 코로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미국 같은 데서 참 처음에 개발해서 같은 혈맹 국가로서 외교를 잘했다면은 처음부터 공유를 해서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이 소위 코로나에 고통받는 것 물론 사람의 건강과 생명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서 오고 있는 경제적 파탄은 말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코로나는 같이 평가해야 되는데 뭐 지금 우리 노 의원이 얘기한 대로 뭐 그런 정도로 첫날이니까 뭐 평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여의도 중계석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분 사선 찍으시니까 과연 8선이시라서 이 토론의 무게가 훨씬 전보다 더 이렇게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우리 홍문표 선배님은 예, 전에 예. 당도 같이 했었고요. 예. 그리고 예. 뭐 이제 국민의힘 대표를 하셔도 한참 대표를 하셔야 될 경륜을 갖고 계신데 또 시대 변화라는 게 또 이렇게 확 달라지니까 이제 지금 이번에 대표에서는 좀 선전하셨지만 안 됐지만 앞으로라도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크게 아마 대표적인 역할을 하시리라 저는 믿고 있고요. 언제든지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소수실 그 CCTV 논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그 여당에서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법안인데 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또 설전을 벌여서 논란이 좀 커지는 분위기인데 홍문표 의원님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왜 이렇게 반대를 합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찬반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4월 달에 공청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의사협회나 또 전문가들이 함께 이 공청회 토론회를 좀 진지하게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그 일방적인 그런 토론회가 됐고 저도 잠깐 들렸다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이 공청회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볼 때 의사협회에서는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제도적이로다가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그런 걸 다 못했다. 그래서 한 번 더 공청회를 통해서 의사협회의 논리를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정책을 좀 정부나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이 의사협회의 생각인데 예를 든다면은 수술하는 의사나 이 간호사 또 보조 이분들이 나는 보조다 나는 의사다 나는 보조로서 간호사로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를 외국 사람 명시를 해서 서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가족에게 보여주고 그 기록에 한 5년 이상 보관을 하게 되면은 잘못하려고 해도 못하는 것이고 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사명을 다하고 이렇게 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소위 CCTV 제도는 좀 그 병원에 자체적으로 좀 맡기면은 좀 더 성숙된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이거를 강제로 이렇게 놓으면은 결국 개인의 신상 문제라든지 또 수술에서 이제 많은 어떤 그 개인적인 인격적인 문제 나오는 것까지 전부 노출하는 거는 좀 지나치지 않냐. 그리고 의사를 무조건 하고 무슨 뭐 범죄 시하는 이런 어떤 의사에 대한 그 사회적 개념 이거는 좀 자기들이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게 지금 의사들의 주장이고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이거를 뭐 반대하거나 무슨 이게 아니라 좀 더 숙성 기간을 갖고 한 번 더 정도 이 문제를 좀 여야가 협의를 좀 깊이 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송영길 대표는 이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이 법안에 뭐 압도적 찬성을 보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는 좀 이걸 더 그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 얘기했지만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입법 내용에 선악 논리를 개입시키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노 의원님 이 이준석 대표의 발언 수긍 가는 면이 좀 있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이걸 선악의 문제 그리고 이거를 대표적인 민생 문제인데 이거를 경쟁의 문제로 한다고 그런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정치 지형이 바뀌어서 우리가 수구 꼰대 기득권 얘기를 듣는 지금 듣고 있을 판인데 실제로는 아직도 국민의힘이 수구 꼰대 기득권 논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논리, 어떤 가치, 어떤 잣대보다도 국민의 생명 안전에 대해서 비견할 우리 새로운 가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건 설전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건 논란이 되거나 무슨 선악의 문제로 볼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라면 이건 자율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 지지도가 지금 80%가 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를 지금 국회라는 게 뭐 토론하고 논의의 장이긴 하지만 이거는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벨트라는 차원에서 이거는 바로 입법 통과시켜야 되는 거고요. 아직 지금 이게 뭐 이거를 갖고서는 의사들의 뭐 인권 침해니 그리고 위축될 수 있느니 소극적으로 의료 진료를 한다거나 이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길거리에 우리 7만 대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그게 우리 감시하는 겁니까? 우리 보호하는 거죠 안전을. 그래서 그거랑은 다른 거다. 그리고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감시하는 게 아니고 의료사고나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가려서 의사건 환자건 다 논란이 되지 않게 사회적 갈등을 줄이자고 하면서 종국적으로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자. 의사의 가족도 다 환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자는 거지. 이건 그게 무슨 정쟁거리도 아닌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6월 달에는 우리 홍문표 선배님도 이제 공청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을 해서 이제 가부간에 이제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6월 말 이렇게 딱 정해놓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 노 의원 말씀대로 국민의 생명 이런 건강 문제를 정치의 쟁점의 중심에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건 저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특히 뭐 당 대표 또는 뭐 대권을 앞으로 보고 있는 예비 이런 분들이 논리로 이걸 잣대를 생각하면은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정치권에서는 좀 뒤로 빠져주고 국회에서는 좀 신중한 생각을 갖고 전문가들이 이 현장에 나와서 진지한 토론을 한번 해서 지금 노 의원 말씀대로 뭐 6월이든지 7월 초순이든지 한 번 더 국민 정서와 국회의 전문가의 상황을 좀 걸러내는 그리고 숙성시키는 이 과정이 난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수술실 CCTV 문제 벌써 6년 7년을 끌어온 거고요. 지금 사실상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시범 사업을 실시를 했죠. 그러니까 논란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현재는 6개 의료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무슨 의사를 범죄시한다든지 이게 프라이버시 문제가 되든지 이런 일이 없거든요.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렇다 그런다면 그렇게 큰 문제 없는 게 아니냐. 의사들 위축시키거나 소극적인 진료하거나 그리고 그렇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런 건 아닐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는 여의도 중계석 잠깐 광고 듣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중심 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여의도 중계석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할 수 있고요.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번 50원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소급 대신에 최대한으로 피해를 지원하겠다. 이 손실보상법이 야당 반발 속에 국회 소위 통과했습니다. 노웅래 의원님, 이게 야당을 설득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게요. 지금 이게 소위에서 상임위에서 이제 이게 원만하게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처리가 돼서 가장 유감스러운데요. 사실상은 뭐 유권자의 표를 갖고 이제 우리는 정치라는 우리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라고 우리 목에까지 지금 어려움이 차 있는 우리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분들인데 더 많이 주는 게 맞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냥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지금 이거를 소급 지원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재 어려운 면이 있는 거를 아마 그거는 국민의힘도 알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게 소급해서 준다 그런다면 이거 입증하는 게 손실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서류 잘 내는 사람은 돈 주고 서류 잘 내지 못하는 사람은 못 받는 경우 생기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거고요. 이 보상 산정 보상 산정만 해더라도 적어도 만약에 소급입법으로 이거를 손실보상을 한다 그러면 한 6개월 이상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말 꼭 필요할 시기에 돈을 줘야지 6개월 걸려서 회복 불능 상태에서 주려고 그런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또 국가 재정이 또 그냥 막 우리가 돈 찍어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다 그런다면 신속하게 빠르게 필요한 분들한테 주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 시간을 많이 끌수록 그 피해는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하여튼 뭐 퍼줄 수 있으면 좀 퍼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 한편은 또 나라 부채가 천조인데 또 하고 또 비판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예. 좀 현실적으로 이거를 주려고 소급해서 주려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우리 상황이라 그런다면 예. 좀 제한된 우리 재원으로 미래 세대한테 저 책임 지우지 말고 예. 우리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한번 주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표 의원님. 뭐 이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가 소위 여당 독선적으로 일방적으로 밀고 간 데에서 우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2.5단계 행정명령에서 손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있어요. 네. 거기에 국한된 1차적인 방법을 실행하자는 거예요. 소위 2.5단계라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 영업을 못하는 예. 단계의 그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분들을 1차적으로 하자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노 의원님 말씀대로 보상 산정 문제는 이 세무서의 자료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한 일주일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료가 이미 이렇게 전산 다 돼 있기 때문에. 노 의원님은 6개월 말씀하셨고 네, 그렇고 일주일이면 된다. 예.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이 재정 문제 얘기를 하시는데 예. 이 포장마차도 100만 원씩 다 줬습니다. 예. 이건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거 국가 재정은 한계가 있지만은 예.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2.5단계 행정명령에서 소위 영업의 피해를 봤던 분들 예. 그리고 세무서의 자료를 이용하면은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일반인에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예. 이 2.5단계가 아닌 쪽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일반 국민들 네. 이 부분은 이제 여야가 좀 더 관용을 가지고 넓게 봐서 예. 저는 2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은 저는 이 문제는 풀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자꾸 재정 문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자료 문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어떤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돈을 더 많이 쓰는 결과가 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맞춤형식으로 문제가 정부가 발생해서 생긴 문제는 우리가 지혜롭게 그 한계점을 놓고 거기서 풀고 예. 그리고 나머지 못 푸는 부분은 여야가 또 2차적인 방법을 갖고 푸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 부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송일 대표께서 얼마 전에 청년특임 장관 이거 신설을 제안했었는데 이거는 홍 의원께서 최근에 전당대회에서 청년청 신설 공약 내셨는데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본이 다릅니다. 근본이 다릅니까? 예. 청년청 문제, 청년 문제는 예. 제가 전매 특허인데 전매 특허입니까? 예. 작년 6월 달에 이 청년의 문제는 네. 청년에게 맡겨서 좀 더 일자리와 취업과 교육과 그리고 결혼, 예. 이 주택 문제만이라도 청년에게 한번 맡겨보자 해서 청년청을 난 신설하자는 것이고 예. 우리 송 대표께서는 이제 소위 특임 장관을 만들어서 예. 이 문제를 좀 풀어보자는 건데 사실 장관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 뭐를 할 겁니까? 청년 대표님 만나갖고 예. 기자회견하고 간담회하고 그렇다고 해서 청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국회에 1년 전에 내놨던 청년청 신설에 관한 법안은 예. 법과 제도로 청년에 대한 일할 수 있고 취업하고 교육과 그리고 취업 사업까지 예. 또 결혼까지도 할 수 있는 걸 제대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예산까지 주자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장관 임명해서 여기서 무슨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까?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그냥 정치적인 부호죠. 예.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송 대표의 제 얘기를 듣고 예. 저분이 청년 문제가 다급하니까 이제 청년한테 좀 환심을 사야 되겠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심 끝에 내놓은 예. 하나의 졸작이다.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예. 예. 이거 장관 흔들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또 예산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JC 쪽 우리나라 청년을 대표하는 곳 아닙니까? 예. 그 몇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법과 제도 이미 국회에 있는 거 예. 그걸 좀 빨리 만들어주면은 그 속에서 우리 젊음이 갈 수 있는 미래를 희망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는데 네네. 저렇게 정치적으로 청년 문제를 자꾸 건드리면은 자기들이 노력 화난다. 예, 예. 이런 이야기를 꼭 전해달라고 그래서 예.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 여의도 중계석 지금 시간이 다 돼가서요. 어느새 벌써 마지막 벌써 다 됐습니까? 네, 예. 예, 예. 저 바깥에 저 박중환 PD님 다음엔 좀 더 시간을 늘려서 뵈야 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일단 이 관련해서 말씀을 듣고 오늘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노영님 말씀. 그러게 우리 홍문표 선배님 예, 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청년 정신이 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 홍문표 선배님 말씀하신 청년청 이 신설하는 거 이게 저 청년 특임장관 만드는 게 이게 전 맥락이 다른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도 같이 따라서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른들의 격려도 필요하지만 예. 이제는 청년들의 이런 새로운 가치 이거를 우리 사회에 우리 정치에 이제 녹여내고 예. 제도법에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이제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개혁을 갖고 혁신을 갖고 여야 정당이 이제는 경쟁을 해야 될 시대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간 다 돼서 오늘 첫 번째 노 의원님 이제 합류해서 한 첫 번째 여의도 중계석 두 분 말씀 위해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